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20년 4월 16일 목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선거는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죠. 그러면서 이제 3차 추경도 눈앞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2차 추경이 확정되는데 말이죠. 자, 그리고 미국에서는 경제재개 조만간 수요일 내 발표하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위원회 참여 명단이 발표되었죠. 어마어마합니다. 좀 잠시 후에 알아보고요. 경제 지표들이 계속 뭐 실망감 있게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예상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2월급 통장 4기 모집, 유료원 모집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층 도용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 문의는 저희는 이제 단일 루트를 통해서만 받는다. 그래서 이 아래쪽 폼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는 좀 빠르게 상담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고 이 아래 카카오톡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카카오톡 등록하실 때 주의하실 점. 자, 친구 추가할 때 돋보기에다 하시면은 이렇게 아래 있는 이 채널 목록이 나와요. 이 돋보기에다 하시면 안 되고요. 요 사람 모양 플러스 있죠. 이쪽에다 친구를 추가하셔야 이제 저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돋보기에다 하면 안 된다라는 것 참고하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 도용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이렇게 카카오 채널을 이용해서 저희는 절대 뭐 여러분들한테 먼저 무언가 권유를 한다거나 뭐 해외 사이트로 유도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뭐 이런 주가 조작 같은 시세 차익을 노린 이런 불법 행위를 한다거나 이런 발언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제 성향하고 맞지 않죠. 만약에 뭐 해외 사이트 뭐 아니면은 뭐 FX 마진 거래나 뭐 코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이거는 다 사칭이고 도용이니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해외 사이트로 돈 입금해라라는 부분은 해외 그 불법 도박 사이트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대 입금하시면 안 됩니다. 해외에서 전화 온다거나 하면은 주의해 주세요. 이거 그 신종 사기로 해서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 여러분들 정확하게 뭐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요 등록보다 요 폼을 이용하시면은 저희가 직접 다 확인하고 연락드리고 제가 목소리 들려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증시 뭐 지금 계속 옆으로 누워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 살짝 조정받아서 22,500까지는 뭐 아래 하단이 열려 있고 그리고 21선도 아직 뭐 거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뭐, 뭐 많이 밀리면은 요 21,700포인트에 있는 21선 부근 적어도 22,500포인트까지는 조정이 나와도 이거는 횡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위쪽 상단에서 밀리지 않고 옆으로 누워 있어요. 그러면은 미증시 지금 상당히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포인트 자체가 뭐 한 2, 3% 정도는 이제 상승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 같으면 변동성이 큰 것이지만 최근에는 워낙 뭐 10%씩 움직인 장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는 변동성이 좀 축소되면서 횡보하는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인지하고 계시겠죠. 자, 뭐 미증시 지표들 보면은 미국 3월 뭐 소매 매출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예상치는 마이너스 8%였는데 마이너스 8% 이것만 해도 엄청난데 마이너스 8.7% 이렇게 다 지표가 좀 하회하고 있죠. 4월 뉴욕 연은 제조업 경기 지수 같은 경우도 예상치는 마이너스 35였는데 이제 마이너스 78.2로 뭐 예상치를 다 하회하고 있죠. 미국의 지표들이. 그리고 미국 3월 산업 생산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4%였는데 이제 실제 발표된 것은 마이너스 5.4. 마이너스 폭이 예상보다 더 크죠. 뭐 4월 주택시장 지수 같은 경우도 예상치는 55였는데 30으로 전체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근데 자, 경제 지표가 좋지 않아요. 이것은 코로나 영향이죠. 코로나19 영향으로 예견된 일이에요. 예견된 일. 이게 새로운 사실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큰 의미 부여를
하지는 않아도 된다. 물론 안 좋은 건 맞습니다. 좋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예. 팩트는 뭐 정확하게 짚고 가야죠. 안 좋은 거예요, 경제지표. 안 좋은데 미리 예상하고 있었고, 그 부분을, 이런 안 좋아지는 경제지표를 이 부분에 다 반영을 해놨기 때문에 뭐 약간의 쉬어가는 구간 만드는 정도로 보이는 거지, 급락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알고 계셔야 돼요. 좋아서 안 밀리는 게 아닙니다. 예상해서 미리 밀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큰 충격이 나오지 않는 것이다. 이 부분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상된 안 좋은 부분이구나. 그래서 안 좋은데 어떡할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돈을 풀고 있는 거잖아요. 경기부양책을. 경기부양책을 펼치고 금리를 인하하고 통화수합을 체결하고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안 좋은 지표들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지표가 안 좋다라는 것 알고는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선반영이 돼서 주가는 하락이 나왔고, 경기부양책과 이제 금리 정책과 뭐 통화 정책 등등 여러 가지 정책으로 해서 돌파구를 찾아놨기 때문에 덜 밀리는 거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아주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안 좋은 게 당연하고, 이제 하반기에 어느 정도 회복을 보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부분 함께 체크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뭐 미국의 경제재건 뭐 거의 뭐 어벤져스 팀이다라고 제목에도 적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알만한 뭐 애플의 CEO죠. 뭐 팀 쿡, 애플의 팀 쿡이라던가, 뭐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의 저커버그라던가, 뭐 이런 사람들이 뭐 대거 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억만장자 기업인 뭐 마크 쿠반도 뭐 들어가 있고, JP 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아몬드 들어가 있고,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직접 혼자만 단독으로 독단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발표만 본인이 하고 자문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도 이제 이런 발언을 계속 하고 있죠. 정점을 지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최고치를 지나고 이제 슬슬 요 삼봉우리 이렇게 지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미국도 확산율이 이렇게 좀 점점 감소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증시는 더욱더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생기겠죠. 그래서 지금 정점을 지나고 있는 요 바이러스와 당장은 안 좋은 경제 지표 그리고 경기 부양책 등이 맞물리고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반등이 강하게 나왔고 이 구간에서 잠깐 쉬어가고 있다. 그리고 사실 22,500까지는 조정이 나와도 이상할 게 없고 21,700포인트까지도 열려는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락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시장이 강합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열려 있다라는 건 여러분도 알고는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현재 뭐 시장은 좀 강하게 흘러가는 거는 눈으로 확인되시죠. 옆으로 누워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보시면 뭐 환율 같은 경우도 아직 안정되지 않았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환율은 1206원 아래, 1205원 아래로 내려오는 건 당연한 거고 1190원 아래로 내려와야 됩니다. 1190원 이하로 내려와야 이제 위험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안정을 찾는구나 라고 시장이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90원 이하까지는 내려올 때까지는 아직까지는 위험이 남아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 지수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보시면은 뭐 어제도 뭐 오늘부터 조정 나올 것 같은데 무슨 이렇게 긍정적인 말씀만 하십니까? 라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 아래부터 계셨죠. 반등 나올 때부터 왜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만 하느냐. 나는 1000포인트까지 갈 거라고 생각한다. 1000도 깨질 거라고 생각한다. 무조건 인버스다라는 분들이 이 아래부터 계속 계셨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뭐 오늘부터 조정이 나올 것 같다. 뭔가 근거를 들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저야 이제 막 무언가 공부를 좀 하기 시작하셔서 알려주고 싶으셔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혹은 거기서 참고할 게 있는지 찾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 글이 남아있으면은 불안해 하신단 말이에요. 괜히 불안감을 조성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만약에 하락이 나왔다고 해서 오늘 조정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현재는
기간 조정 중이에요. 이미 조정 중이에요. 오늘부터 조금 밀렸다고 오늘 새로 조정이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 조정은 이미 이때부터 해서 조정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지금 옆으로 누워 있는 거. 이 조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가격 조정. 상승 구간에서 이렇게 가격이 하락하면서 나오는 이 가격 조정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간 조정이 있습니다. 하락이 나온 후에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기간 조정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하락이 나오지 않고 옆으로 누워서 기간 조정 받고 상승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기간 조정도 조정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볼 때 지금 최근에 올라온 다음에 계속 위로만 달리지는 않죠. 옆으로 누워 있죠. 그럼 이건 기간 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정이 새롭게 시작되는 게 아니고 현재 쉬어가는 구간 자체가 조정 구간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간 조정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알고 계셔야 돼요. 가격만 조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증시는 쉬어가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기간 조정 중입니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21선이 이렇게 꼬리를 말아서 따라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요거 기다린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슬슬 꼬리를 말아서 가파르게 올라오기 시작했죠. 이제 각도가, 상승 각도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할 겁니다. 빠르게. 그러면 21선 올라올 때쯤이면 한번 지지력 테스트 혹은 살짝 이탈하는 듯 모양 만들고 올라올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21선까지 지지력 테스트를 받지 않고 근처까지 가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좀 지수가 요 상황에서 터치하지 않고 그냥 올라가면 시장이 더 강한 거다. 이 개념만 아시면 돼요. 지지력 테스트를 받고 올라가도 되고 터치 안 하고 가면 더 좋은 거다. 요거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시장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열려있기는 하단으로는 1700까지는 열려 있어요. 이 1700 부분까지 언제 조정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아요. 가격 조정조차도 현재 기간 조정 중이고. 그런데 중요한 건 가격 조정이 잘 안 나온다라는 거죠. 안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적으로 수급 동향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은, 자, 오늘도 외국인들은 지금 현재 환율 동향이 굳이 주식을 매매할 구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가 이렇게 들어와서 오늘 코스닥이 강했죠. 코스피는 이제 보합권으로 마감을 했고, 보합권만 해도 잘해준 거죠. 그리고 연기금에서 지금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부분, 물론 맨날 연속적으로 계속 2,000원씩 매수하는 건 아니고 퐁당퐁당이긴 하지만 매수가 그래도 들어오는 추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선물을 계속 매수를 쌓고 있어요. 이제 거의 8만 계약 가까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8만 계약이면 어마어마한 수치다라고 말씀드렸죠. 외국인들이 한 4, 5만 계약만 해도 어마어마한 수치인데 이거에 거의 2배 되는 8만 계약 가까운 수치가 나와 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현재 6월 달까지는 아랫방향보다는 위쪽 방향 가능성이 높다. 흔들리더라도 위쪽으로 가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고하시고, 단기적으로 옵션 동향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좋은 방향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위쪽 콜옵션, 위쪽 상승 포지션이 있고 하락 포지션 둘 다 있는데 상승 포지션보다는 하락 포지션이 더 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못 올라간다, 빠르게 올라간다, 이런 부분은 굳이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다음 주에라도 이렇게 치고 갑니다, 이렇게 하기에는 약간의 부담되는 수급을 만들 수는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콜옵션 같은 경우도 매수로 돌아서야겠죠. 콜옵션이 매수로 좀 더 쌓아줘야 되고, 풋옵션 같은 경우는 이 선물 매수에 대해서 해지를 거는 정도 수준도 안 돼요. 이거 10억 정도면은. 그렇기 때문에 풋옵션 매수 규모에 대해서 너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 만약에 조정이 나와서 가격 조정이 나오더라도 큰 우려감을 갖기보다는 1700포인트대 정도는 갈 수 있는데, 21선이 이렇게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기대 조정폭은 점점 줄어든다라는 것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표 부진이라던가 이런 악재가 발생함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가격 조정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시장에서 수급이 잘 뒷받침해 주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너무 또 긍정적인 생각만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 구간에 대해서 1차적으로 반등 나온 것을 누리고 이 구간에서 포트폴리오 교체 구간으로 활용하면 좋습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현금화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종목으로 교체하는 시기가 될 겁니다. 이 구간은. 그러니까 여러분도 필요한 내 종목이 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다. 현금화를 하고 종목을 이제 앞으로 좋아질 종목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저희는 유료회원분들께 미리 어떤 종목들, 어떤 섹터를 공략할지 다 정상으로 정리를 해서 따로 발송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전략을 세워놓고 움직이시면은 지금 시장은 굉장히 편안해요. 현금 조금씩 확보하면서 보시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반등도 세게 잘 나왔고 좀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고 앞으로 상반기 끝날 때까지만 해도 저는 지금보다 굉장히 좋은 수익이 발생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올해가 끝날 때쯤이면은 코로나 그런 이런 급락장도 있었지 허허 하면서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추억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은 좀 훌륭한 계좌를 만들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너무 부정적인 생각만 갖지 마세요. 과한 긍정적인 생각도 안 되고 과한 부정적인 생각도 안 됩니다. 시장을 팩트를 바라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 확인하시고요. 자, 이번에 여당의 승리로 이제 선거가 마감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정치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오늘 2차 추경에 대해서 임시국무회의 쪽에 해결이 됐죠. 그러다 보니 1차 추경에서 슈퍼 추경이라고 했죠. 1차 때 11조 7천억 규모의 추경이 시행됐고 2차 추경으로 7조 6천억 규모예요. 6천억. 그런데 이거 여당에서 주장했던 것이 2차로 안 된다. 3차 추경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죠. 그래서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3차 추경까지 간다라고 하면 사실 이 2차 추경도 흔한 일이 아니에요. 2차 추경 같은 경우는 2003년이었죠. 태풍 매미가 있을 때, 이때 피해가 엄청 났었죠. 이때 2차 추경이 이때 2차 추경이 있고 17년 만에 발생하는 2차 추경이고요. 만약에 3차 추경이 발생한다? 이거는 1969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홍콩 독감 이때 월남전이 있었죠. 그래서 미군들이 감염되고 해서 미국 전역으로 이제 전파되면서 100만 명 이상이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51년 만이죠. 이 당시에 3차 추경까지 했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 3차 추경까지 되면 51년 만인데 가능성이 지금 꽤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기정사실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선거 결과에 대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3차 추경에 대한 뜻은 우리나라도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조금 늦게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할 수 있는 거는 모든 카드를 거의 다 꺼냈다라고 보시면 돼요. 금리 정책도 0.75%로 낮추면서 거의 제로 금리 쪽으로 우리도 들어갔고, 그리고 경기 부양책도 계속 발표를 하고 있고, 미국이랑 통화 수합된 건 정말 다행인 거고요. 미리미리 조기 체결되고 기존 금융위기 때보다 2배 됐다는 것은 우리나라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입지가 좀 다져져서 우리나라는 이제 좀 미국의 우방으로서 인정을 받은 것이죠. 좀 살려야 되는 국가로 인정받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부양책들 잘 나오고 있으니 경제지표 안 좋은 부분을 저렇게 이제 조금씩 이제 챙겨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무리로 봐드리면은 V자 반등 이 정도면 성공했죠. 630포인트 다 왔습니다. 이제 제 생각보다도 더 강해서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정말 강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코스닥 종목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이 구간에서는 종목들 잘 교체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기존에
요 시즌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종목들 좀 위험한 종목들은 좀 자제하시고 시즌은 요 구간을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아슬아슬하게 지키고는 있습니다. 근데 시즌이 대장이니까 이만큼 지키는 거지 뭐 EDGC 같은 경우만 해도 이렇게 급락이 나와 있고 진단키트 같은 경우에 급락이 나와 있고 뭐 수젠텍이나 뭐 이런 종목들 다 급락이 나와 있죠. 고점 대비해서는 뭐 거의 뭐 반토막 나다시피 했죠. 나중에 보면은. 그러니 여러분들 함부로 이런 쪽 건드리지 마시고 이제는 한 번씩 놓아주세요라고 말씀드렸죠. 치료제 계열 같은 경우에도 뭐 혈장 치료제니 뭐 해서 다 순환매 정도 한 번씩 도는 거고 이제는 이제 슈팅이 나오거나 하는 종목들은 다 놓아줄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테마 순환매 나오고 그래서 테마가 순환매 나온다라고 말씀드렸고 엔터주 뭐 남북경협주 뭐 전체적으로 한번 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도 조심하시고 뭐 예를 들면은 이런 뭐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도 급등했던 종목들이 한번 이제 쓱 고개 숙이기 시작했죠.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테마주 쪽으로 가기보다는 지금까지는 테마주들이 순환매가 나올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좀 정상적인 종목으로 좀 옮겨가실 때가 됐습니다. 테마주로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이제는 좀 테마주는 좀 비중을 점점 축소해가지고 정상적인 종목으로 수익을 지키는 구간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지켜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유리원분들께 투자 전략을 전해드렸는데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면은 저희 쪽에 문의하시면 되겠죠. 다들 이번 반등 구간 잘 누리셨을 거라 생각하고 모두 축하드리고요.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댓글은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고요. 이 영상 잘 참고하셔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